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재부과금 파산채권의 법적 순위 분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한 건데, 감마라는 AI 프로그램,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마의 어떤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발표는 다양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과금과 파산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관한 분석을 제공한다. 채권 회수 과정에서 어떤 채권이 재단채권으로서 우선적 지위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채권이 일반 파산채권으로 취급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채권이 우선순위 결정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와 직결됩니다. 특히 국가나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다양한 부담금, 보험료, 과징금 등이 어떤 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파산 관제인과 채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의 우선순위. 법적 근거는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85조에 따르면 보험료 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죠. 건강보험료는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 파산 절차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집니다. 단 예외는 보험료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게 우선이지 건강보험료가 뒤로 밀린다는 얘기죠. 이러한 법적 보호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보장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파산 절차에서도 건강보험료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 채권으로 관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사무장병원이 있죠.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가름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연 파산채권인지 후순위채권인지 재단채권인지 보겠습니다. 부과 대상은 요양기관이 부당 청구 등에 대한 제재입니다. 요양기관.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99조에 있습니다. 채권자 지위는 일반 파산채권입니다. 과징금 규모는 부당 청구액의 5배 이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99조에 따른 업무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은 우선순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행정상 제재금의 성격을 가지며 파산 절차에서는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 파산채권으로 취급됩니다. 과징금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이 5배 이하로 부과될 수 있으며 12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징수 과정에서 체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나 이것이 파산 절차에서의 우선순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한다는 특별 규정이 있어야지 재단채권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보험료와 환경계산부담금의 순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법 98조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위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같은 순위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며 파산 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을 반영한 법적 장치입니다. 자, 그럼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떨까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세 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파산 절차에서 일반 파산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체납 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이것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의 우선순위 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장애인 고용촉진법 38조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제22조입니다. 우선순위 판단. 국세 및 지방세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사항 검토. 납부기한 전 설정된 담보권은 예외겠죠, 당연히. 그래서 두 부담금 모두 재단채권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모두 우선순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38조와 개발이익 환수법 22조 2항에 따르면
두 부담금 모두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에는 당연히 해당 담보권에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적용되지 않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담보권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폐기물관리법상의 과징금이 법적지 제재적 성격입니다. 부정적 처리이익이 3배 이하 플러스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48조의 5에 있습니다. 징수방법, 국세체납처분이 이에 따릅니다. 폐기물관리법 48조의 5에 따른 과징금은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이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환경오염 방지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는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 순위에 관한 청구권이 없어 규정이 없어 파산 절차에서는 일반 파산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체납 시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해 또는 지방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지만 이것이 파산 절차에서의 우선 변제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법상의 반환금 및 제재 부과금의 우선순위,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 3, 징수권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국세나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합니다. 재단 채권을 인정하죠. 파산 절차에서 재단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보증 관련한 법률 33조의 3에 따르면 보조금 반환금, 제재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합니다. 이는 국가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부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의 회수를 강화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 국민이 피땀 어린 세금으로 조성이 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재단 채권으로 우선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에서는 이러한 보조금 관련 채권은 재단 채권으로 인정되어 일반 파산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종합 정리해봤습니다. 감마가 종합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AI, 감마 프로그램이 제재 부과금의 법적지 종합 및 실무적 시사점 구분, 건강보험료 재단 채권이죠. 건강보험법이 있습니다. 업무정지 가름 과징금 아닙니다. 일반 파산 채권을 취급하고 국민연금보험료 재단 채권이죠. 환경개선부담금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재단 채권입니다. 개발부담금 재단 채권입니다. 폐기물 과징금 재단 채권 아닙니다. 보조금 반환금 재단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 리는 없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법을 다 찾아서 우선 변제 우선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 찾아서 이제 재단 채권인지 일반 파산 채권인지를 리서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산 채권의 우선순위는 사회보장적 성격,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료라 그러죠. 고용 관련 부담금, 장애인 고용 부담금, 국가 재정 보전 목적의 부담금, 개발 부담금, 보조금 반환금은 재단 채권으로 인정되어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제재적 성격이 강한 과징금, 업무정지 가름 과징금, 폐기물 과징금이나 일반적 행정비용, 환경배상 부담금은 특별한 우선순위 규정이 없어 일반 파산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파산 관제인은 채권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정리를 참 잘했네요. 이거는 사실 이거는 제가 그 텍스트에 쓰지 않은 내용인데 AI가 스스로 딱 구분을 지어서 구분을 했네요. 참 대단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는 안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동영상 찍을 때도 훨씬 낫네요, 사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찍기 전에 이겁니다, 이거. 이걸 찍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발표한 거거든요.
이걸 그냥 읽는 거 하고 아까 그런 식으로 PPT를 만들어서 훨씬 낫죠, 이게. 아까 그게. 이거는 좀 가독성이 없죠. 이걸 한 거를 정확하게 X, OX인 거를 또 법조문의 취지 정확하게 PPT로 만들어주네요. 그렇죠? 대단하죠? 이거 읽는 것보다 아까 그런 식으로 강의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쵸? 깔끔하죠? 그쵸? 참, 감마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틈틈이 기존에 했던 거를 한번 감마로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을 해서 감마도 좀 잘 이용해 보시라고, 그쵸?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